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질문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캠퍼스 멘토의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송출하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가 않고 끊임없이 진로교육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교실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교사들의 성장하는 시간 초등 티타임. 안녕하세요, 송지예요. 저번 주에 초등 티타임 첫 번째 게스트로 찬샘스쿨의 김차명 선생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반응이 정말 핫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오늘의 티타임 선생님을 소개드리기 전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캠토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활동지가 나왔는데요. 미래의 나 가상 프로필 만들기라는 활동지입니다. 이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 미래 프로필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실 수 있는 활동지인데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둥글둥글한 게 초등학교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여운 활동지와 함께 이제 자아 탐색 시간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팀메이트를 한번 모셔볼까요? 오늘의 팀메이트는 바로 최희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 호수초등학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3일별 별지기를 역임하고 있는 교사 최희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해 주실 그 주제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는 스트레스가 없는 교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저와 강의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꼭 잘 경청해서 듣고 내일 좀 행복한 금요일을 좀 보낼 수 있도록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등 티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티타임!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의 몸과 마음을 위한 스트레스리스 교실 경영기 강연을 맡은 교사 최희주입니다. 제가 준비한 처방은 총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처방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루틴으로 만드는 교실 자동화 학급 경영입니다. 선생님들이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 규칙적으로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루틴이 교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희 교실 속에서 루틴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저희 교실 아침 풍경인데요. 교실 아침에 이렇게 화면에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목록으로 띄어져 있고 그 목록에 맞는 환경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날 아침에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감정 출석부, 두 번째, 교과서 챙기기, 세 번째, 이 시를 따라 쓰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감정 출석부 하고 저기 노란색 바구니에 있는 공책을 꺼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적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제가 빨리 돌렸는데 아이들이 이 행동을 할 때 제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안녕 얘들아. 이 말만 하고 다른 잔소리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 종이야. 자, 지금부터는 미라클 모닝 시작 시간. 조용히 미라클 모닝 하도록 합니다. 자, 다 했으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반이 이제 8시 55분부터 아침 활동을 시작하는데 교실이 이제 루틴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55분보다 더 빨리 오는 아이들은 이미 55분 전에 활동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이 물어보죠. 선생님 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 했으면? 이라고 하니까 다른 친구가 다 했으면 책 읽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루틴의 이제 가장 효과적인 점이 바로 이건데요. 아이들이 루틴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서로를 챙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루틴의 두 번째 효과는 수행했는지 미수행했는지 여부를 아이들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희 교실에 다른 루틴 환경인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판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요거를 보고 좀 예민한 아이들은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학부모님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이런 것도 루틴으로 자리를 잡으면 아이들이 내 이름 있네? 내가 어제 좀 덜 했나 보다 하고 지우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애들이 이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오히려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반복시키는 행동들이 좋은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루틴은 선생님의 잔소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교실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잔소리 때문인 것 같거든요. 잔소리를 듣는 아이들도 물론 스트레스겠지만 저희가 하는 잔소리가 굉장히 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루틴이 교실에 적용이 된다면 이런 잔소리가 줄어들어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루틴은 절대 한 번에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을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월에 이제 루틴을 만드는 시기가 됩니다. 효과 있는 루틴이 되려면 이때 너무 당연한 행동 지침은 루틴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조용히 하기, 복도에서 뛰지 않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반복되면 아이들이 루틴을 하면서 지친단 말이죠. 반복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책 읽기, 화요일 책 읽기, 수요일 책 읽기, 목요일 책 읽기 하면 선생님이 시켜서 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실이 자동화가 되려면 아이들이 이 루틴, 이게 재밌다라는 걸 느끼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이 아니라 재밌는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변주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에게 루틴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3월 한 달 동안이 거의 루틴을 만들고 적용하는 시기고요. 4월부터 12월까지는 끊임없이 그걸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이들을 가만히 냅둬야 돼요. 저거 더러워. 아이들이 루틴을 해놨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됐으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말하거나 치워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조금만 스트레스를 참으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루틴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약속한 신호나 아이들과 약속한 규칙들을 게시를 해놓으면 루틴을 적응하는 시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저는 루틴을 만드는 단계를 4단계로 설정을 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규칙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3월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규칙들 많이 만드실 거예요. 저는 이 규칙을 학교 가기 싫은 선생님이라는 그림책으로 함께 만드는 건데요. 이 책의 내용이 학교를 선생님이 가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모두 학교가 가기 싫은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학교에 오기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가 학교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선생님의 행동은 뭐야? 너희가 학교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친구들의 행동은 뭐야? 이렇게 해서 일단 규칙을 끌어냅니다. 이렇게 규칙을 아이들의 입으로 끌어내면 규칙을 지켜야 되는 명분이 생겨요. 그리고 이 규칙을 바탕으로 또 루틴을 만들면 이 루틴을 지키는데도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반 규칙이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침 수업 시간 조용히, 이 규칙 있죠. 그럼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루틴을 만들 때. 얘들아, 아침 시간에 조용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애들이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뭘 할 때 조용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뭔가 집중할 때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아침에 할 미션을 줘도 될까? 이렇게 하면서 저희 반의 아침 루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머릿속으로는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어떤 루틴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거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얘들아, 피해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때리지 않아요? 놀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이들이 너무 당연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또 유도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약속 시간에
좀 늦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약속 시간에 늦으면 좀 불편하더라고. 우리도 전담 시간에 줄 서야 되는데 좀 늦으면 힘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요. 그럼 우리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뭐 선생님이 종을 울려줄까? 이렇게 하면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 반의 루틴을 제가 유도해서 만든 거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규칙을 만들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보통 급식을 먹고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받은 지 1분 만에 다 먹고 나가요. 근데 이게 교사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무슨 말을 했냐면 작년 선생님께서 이제 급식을 버리는 시간을 너무 늦게 해서 자기가 점심시간이 10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밥을 먹자마자 바로 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몇 분 정도 있는 게 적당할까?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반은 12시 35분에 급식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작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뭘까? 그러면 그래도 좀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한 번씩 먹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선생님은 점심시간 너희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준 대신에 우리가 하루에 이 반찬만은 꼭 먹어보자 하는 걸 정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 반에 도전 반찬 루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규칙을 바탕으로 루틴을 만들면 선생님들이 어떤 걸 적용하실 때 명분이 생겨서 아이들이 훨씬 잘 따라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단계는 아이들이 루틴을 적응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 거예요. 저희 반에 가장 중요한 게 아침 시간이거든요. 아침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저는 루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루틴을 만들 때 조금씩 변주가 있는 게 아이들이 그 루틴을 지속시키기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은 월, 화, 수, 목, 금, 요일마다 아침 활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월요일 날 아침에 하는 활동은 시시콜콜인데요. 제가 칠판에 쓴 시를 아이들이 따라 쓰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 활동도 제가 쓴 시를 주구장창 따라 쓰면 지루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변주를 시킵니다. 매월 첫째 주만 제가 쓰고 나머지 주는 아이들이 직접 시를 골라서 써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시 기록자가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차례를 굉장히 기다리더라고요. 이 두 번째는 교환일기인데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아침 활동일 것 같아요. 주제일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변주를 주냐면 이제 이 교환일기 주제를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생각한 교환일기 주제를 이렇게 투표함 같은 데 넣어놨다가 제가 뽑아서 주제를 읽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환일기를 잘 쓴 친구들, 좀 창의적으로 쓴 친구들에게 이번 주 작가상이라고 써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활동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책책박사입니다. 책을 읽는 시간인데요. 그냥 책 읽어 하면 아이들 정말 지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반 직업 중에 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서가 추천책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도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라톤을 해서 책을 몇 권 읽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달리기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참샘스쿨 7기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이은채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본인 얼굴이 붙어 있으니까 정말 좋아하고 주말에도 막 가서 책을 읽는다고 어머님이 막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밥 먹을 때도 책을 들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내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은 뇌풀기인데요. 이 뇌풀기는 저는 이제 공부를 아이들이 조금 즐겁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문제적 남자 같은 데 나오는 IQ 퀴즈예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처음엔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쾌감을 느끼도록 하고 이것도 아이들이 직접 뇌풀기 문제를 저한테 제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활동은 그림 따라 그리기입니다. 이 그림 따라 그리기는 제가 화면에 그림을 띄워놓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속담 그림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그림을 띄워서 재미도 있고 수업적 효과도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참샘스쿨 블로그에 들어가면 아침을 여는 그림 수업이라고 있어요.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시간 약속 지키는 거라고 했죠. 잠깐 들어보실게요. 기다리던 쉬는 시간 화장실
다녀올까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던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게 저희 반 교실의 종소리예요. 근데 요즘 저희 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교실 종이 딱 그 수업 시작하는 정각에만 울리고 예비 종이 안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 딱 시작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만 종이 치면 아이들이 뭐 교과서 가지러 가고 막 그때서야 막 보드게임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수업 시간이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간 지키기를 저희가 규칙으로 정했고 루틴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비종 그리고 수업종 그리고 쉬는 시간 정도 있어요. 이거는 루틴 신호죠. 루틴 신호를 아이들과 주면서 아이들이 루틴을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이 있고 또 이게 이 웹사이트 좋은 게 녹음한 목소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로 하니까 애들이 막 되게 어머 선생님 뭐예요 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 알람 클락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 애들 앉아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안 해요. 이게 울리면 야 이제 앉자 정리해 이걸 아이들끼리 스스로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할 일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루틴을 정착시켜주는 가장 좋은 제도인 역할 제도입니다. 저희 반에는 역할이 무려 3가지나 있는데요. 지금 제가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3학년 할 때도 역할이 3개, 6학년 할 때도 역할이 3개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아이들이 루틴으로 적응을 하면 다 잘 해냅니다. 첫 번째 역할은 직업 활동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1인 1력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저학년이랑 고학년이 조금 난이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교실에서 자기들이 해내야 할 몫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모둠 역할입니다. 모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둠 활동을 할 때도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모둠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 좀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청소를 직업활동에 포함시키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청소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한 번씩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실을 정말 세부적인 그 위치로 막 다 뜯었어요. 1, 2 모둠 쓸기, 뭐 3, 4 모둠 쓸기, 복도 옆 공간 쓸기 이렇게 해서 이게 종이에다가 위에 OMR 카드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 OMR 카드에다가 번호를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보드마카라 지워지거든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이걸 이렇게 일주일씩 칸을 이렇게 땡겨요. 그럼 모든 아이들이 모든 교실 공간을 다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해내면 쳇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교실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역할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루틴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제가 잔소리를 최대한 덜 하려면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곳에 청소용품 정리하는 곳, 보드게임 정리하는 곳 옆에 제가 정리해놓은 가장 최적의 상태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똑같이 정리하기라고 써놓습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사진 봐봐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하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도 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루틴을 위한 환경 두 번째는 일정인데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 뭐뭐 해요? 이거일 거예요. 언제 자리 바꿔요? 저희 언제 시험 봐요? 저희 모두 언제 먼저 밥 먹어요? 이런 거 엄청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 대답해주는 거 진짜 스트레스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전 아예 이렇게 박아버렸습니다. 칠판에 생일인 친구 여기 있고 그 아래에는 그 주별로 그 주에 무슨 요일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지 적어놓고요. 또 완전 대형 달력이 있어요. 이 대형 달력에다가는 또 큰 행사 여기도 적어놓고요. 그리고 여기 모둠별로 어떤 모둠이 먼저 밥을 먹는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처음엔 애들이 물어볼 때도 있어요. 선생님 저희 시험 언제 봐요? 이래요. 그러면 저는 말 없이 그 긴 손가락 지시봉 있죠. 그걸로 탁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는 그게 적응이 되면 그것마저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다른 애들이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야 저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잔소리하는 범위를 하나씩 줄여 나가시면 스트레스도 분명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반의 루틴 중 하나가 이제 공식적인 잔소리 타임이 있습니다. 9시 5분부터 9시 10분, 1시 5분부터 1시 10분, 그리고 격주로 금요일 마지막 교시에 잔소리 하는데요. 이상하시죠? 분명히 애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잔소리를 하면 좀 싫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애들이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그렇게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뭔가 요구하실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아이들 입장에서, 물론 선생님들의 이유가 있어서 다 잔소리를 하신 것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소리에는 다 이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잔소리를 할 때 썰풀리 타임, 이 아이들한테 공식적으로 썰풀리 타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의 썰을 담아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수업 1교시 시작하기 전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끝날 때 이렇게 2시간에 하는데 아침에는 저희가 모닝 루틴 중에 감정 출석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활용해서 저의 썰을 풀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선생님 감정이 뭐 기쁘다야. 그럼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오늘 왜 기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선생님 오늘 버스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갑을 주워주셨어. 너무 기쁘더라고. 근데 앞으로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뭔가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이 선행이라는 게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면 그게 또 반복되는 것 같더라.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렇게 썰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잔소리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잔소리를 할 때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뭐뭐뭐 한 이유를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이 첫 시간에 무조건 국어 공부가 필요한 이유, 수학 공부가 필요한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과목에 필요한 이유일까요? 맞춤법. 네, 국어죠. 국어입니다. 그래서 이 맞춤법이 연애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관하고, 그리고 요거 야구 0.412. 요거는 수학 과목이 필요한 이유죠. 세 번째, 기후. 왜 부산에는 눈이 안 올까? 이런 거, 이거 지도 보여주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이거 너희들 사회 공부하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공부가, 아, 이거 그냥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시키는 것들 중 하나인데 아이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보여주는 사람, 대표적인 이제 새로 추가된 인물이고요. 여기는 페이커하고 장원영님, 이분이 이제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페이커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서를 시작한 게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애들 전혀 엥? 이러거든요. 게임이랑 독서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독서가 이렇게 해서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되면 잔소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세 번째는 서클 활동입니다. 제가 격주로 금요일 마지막 교시에 잔소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서클 시간이에요. 서클 시간은 이제 아이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이 서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미덕 가치 하나를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 달성을 못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너 예의 지켜서 말해, 너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클을 시작할 때 무조건 처음 이분은 명상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눈을 감고 유튜브에 요가 음악 플레이리스트 있어요. 그걸 틀어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수많은 도시의 소음 속에 둘러싸여 사는데 너희의 마음속 내면을 들여다본 적 있니?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명상 노래랑 같이 틀어주면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 할 수 있는 시간을 교과 중에 넣어주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잔소리를 미션화 하는 건데요. 학부모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이 급식 지도예요.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서 근데 이거를 밥 먹어, 뭐 밥은 다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또 잔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반은 그 추천 반찬, 도전 반찬 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전 반찬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또 알려주거든요. 저희 반 급식에 이제 곤드레 나물 밥이 나온 적 있어요. 3학년이거든요. 저도 막 하는 그건데 이제 그게 간장이랑 나왔는데 3학년 아이들이 간장이랑 곤드레 나물밥이 세팅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간장을 거기 섞어서 김에 싸 먹어봐 하니까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막 먹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설정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인 잔소리가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아희공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교사별 평가, 단원 평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틀린 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막 그거를 고쳐 막 하면 저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미션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고 막 재밌게 원 스텝, 투 스텝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고치니까 아이들이 이 시간을 되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다음 5번째는 잔소리의 부스터가 돼줄 학급 보상입니다. 학급 보상은 사실 저는 모든 교실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잔소리의 부스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 이런 건 되게 좋겠다 하는 부분은 취합해서 쓰시면 되고, 아 우리 교실은 이미 잔소리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하지만 학급 보상은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학급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학년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행동을 할 때 이 좋은 행동을 습관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저학년은 미덕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맡았던 고학년은 이제 형님이잖아요. 아 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할 줄 알고 막 애들이 재미가 없어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그래서 아이들 열정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경제 프로젝트로 학급 보상을 했습니다. 그럼 저학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저학년 미덕 프로젝트는 이렇게 2주에 하나씩 미덕을 정해서 이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제가 정해주는 거 9가지,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 9가지,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활동 9가지를 정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하고 이 별을 모으는 미덕 별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서클할 때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저학년은 선생님이 학급 보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좋아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학년이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들이 아이들 곧 습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담 시간에도 이 미덕 별판을 활용해서 이 별판에다가 전담 선생님한테 저희 반 오늘 학습 태도가 좋으면 사인해주세요 할 때도 이 미덕 별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이제 좀 어렵죠. 고학년은 아이들 열정에 기름을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경제 프로젝트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계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앤리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이 다앤리라는 웹사이트가 쿠키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쿠키가 곧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치부서예요. 아까 직업 말씀드렸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1인 1역처럼 한 사람당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히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헷갈려 하니까. 근데 고학년은 뭐 다 잘한대요. 막 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잘해요. 그래?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봐 하고 제가 부서만 정해줍니다. 어떤 분야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 보면 환경부, 이 친구들은 환경에 대한 일을 해요. 청소는 저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교실 환경을 꾸민다든지 뭐 날씨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이 세부적인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들끼리 다 회의를 통해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급식 나눠주는 애들이거든요. 저희 교실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막 급식 나눠주고 또 아이들이 이 급식을 어떻게 하면 또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자기들한테 책임이 주어지면 교실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자치부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경제 프로젝트는 또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제거해주는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금 부과율을 아이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살짝 보이는 참을 인자 보이시나요? 이 참을 인자가 하나씩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참을 인자 3개가 지워지면 세금 부과율이 올라요. 근데 이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세금을 올리는 친구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럼 이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세금 감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내가 나는 배운 공책을 몇 번 잘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내면 제가 이제 이런 걸 세금 감면을 해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 공책으로 잔소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배움 공책에 글씨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은 친구였어요. 이럴 때 제가 카드, 주의 카드를 부착을 해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고학년한테 효과적인 잔소리는 너 글씨 똑바로 써? 이게 아니더라고요. 걔네들은 약간 유머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더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이제 제가 배움 공책을 확인할 때 그 문구 있잖아요. 글씨 좀 똑바로 써 헤헤헤 이거를 엄청 휘갈겨서 답글을 달아줬어요. 그러더니 그걸 받고 자기도 분명히 제 글씨를 해석을 못하는 거죠. 막 쉬는 시간에 애들 다 모아놓고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요. 그럼
너 글씨를 볼 때 선생님이 이런 마음이었어. 이해가 좀 되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잘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학년한테 잔소리를 하실 때는 이런 유머를 담으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고학년한테 잔소리를 할 때는 또 키워드가 소통이에요.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인지를 해야 선생님의 이야기도 잔소리로 듣지 않고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학년을 할 때는 항상 이 건의함을 사용을 합니다. 이 건의함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급 회의를 하는데요. 이 학급 회의를 망설이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급 회의를 하면 물론 좋은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내는 의견이다 보니까 엄청 산으로 갈 확률이 있고 뭐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경향도 있어서 아까 규칙을 만들 때처럼 이때도 제가 약간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의견 나온 것 중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것들은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고민을 한번 해봤어. 이 규칙이 채택되면 이런 부작용은 없을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면 아이들이 그런 것 같네요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급 회의를 할 때 산으로 가려고 한다. 그럼 선생님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제안을 해주면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채택된 것들 중에서 소수 의견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급회의의 가장 큰 부작용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되 소수의 의견 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의견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다수의 의견에 조금 적용시켜 보는 건 어때? 하고 추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학급회의를 아이들 손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추가로 조언을 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실이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한 대표적인 예가 단톡방 없애는 거예요. 사실 고학년 선생님들 단톡방 때문에 정말 골치 많이 썩으시잖아요. 대부분의 학교폭력 문제가 단톡방에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학년이 올라가면 단톡방이 생겨요. 그러면 일단 가만히 냅둡니다. 그러면 정말 단톡방 선생님 단톡방에서 너무 알림이 많이 와요 막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학급회의 주제로 던집니다. 그리고 단톡방이 좋은 이유, 필요한 이유 적어보고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적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이유,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다, 학교 정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단톡방이 필요한 이유는 초등에서는 다 다른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학교 공지가 필요해. 그럼 하이 클래스 확인하세요. 약속 시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평일에 학교에서 잡으면 되잖아. 문자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래. 그러면 그 열품타라고 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대체되는 기능이 있어. 그런데 단점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단톡방을 없애는 거 말고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단톡방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단톡방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얘들아 이 단톡방이 정말 필요할까? 라고 이제 화두를 던지고 다시 다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제가 밑밥을 많이 깔아뒀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단톡방을 없애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톡방을 저희 반은 없앴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없애자고 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딴지를 못 거는 거죠. 대신에 너희들이 단톡방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아까 약속 잡을 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오픈 채팅방 신청서를 만들어 줄게. 오픈 채팅방 신청서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무슨 목적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제출을 하면 제가 들어가서 방을 만듭니다. 또는 이제 아이들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 때는 꼭 학부모님 한 분을 끼워가지고 채팅방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무조건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왜 금지하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불편한 점들을 해소시켜주는 장치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잔소리를 잔소리답지 않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교실에서 하는 게 많은데 선생님 이게 정말 제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게 맞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초반에 세팅을 해놓은 것이고 이거를 선생님이 초반에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마음과 몸이 정말 편해집니다. 그
그 중에 하나가 또 상담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키우는 주범 중 하나. 그래서 이 상담도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학부모님과 상담법인데요.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부모님을 교실로 끌어들이세요. 그러면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요즘 또 약간 선을 넘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오히려 연락을 끊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빵을 날려라. 선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학부모님들한테 약간 홍보를 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예를 들면 총회를 할 때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때 요 얘기를 꼭 넣어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세요. 아이들이 저희가 운동을 하면 힘들어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불편한 거, 힘든 거 겪어보고 그걸 극복해봐야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저 애들한테 혼낼 겁니다. 저 애들한테 화도 낼 겁니다. 이걸 학부모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배움 공책인데요. 저는 배움 공책을 매달 마지막 날에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보내서 이렇게 코멘트를 꼭 받아오도록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알림장엔 이렇게 써줍니다. 아름답게 학부모님 우리 아이들의 뭐 글씨 이런 걸 보지 마시고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중심으로 봐주세요 라고 적지만 학부모님들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얘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친구 거 베껴서 썼는지 보이잖아요. 이 잔소리를 제가 할 잔소리를 이제 부모님께 전가하는 거죠. 부모님도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활동하는지 좀 확인을 하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5월. 제 5월이 정말 좋아하는 달인데요. 5월에는 무조건 가정의 달 수업을 하고 그 가정의 달 수업에 무조건 학부모님을 참석시킵니다. 이 내용이 이제 5월 가정의 달 학부모님들한테 내드리는 숙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숙제를 꼭 2가지 내드려요. 첫 번째 숙제는 아이들한테 편지 쓰기. 이제 학교에서 주로 시켜서 애들이 집으로는 편지를 많이 써가지만 애들이 학부모님 편지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편지 쓰기. 두 번째는 마주 이야기. 마주 이야기는 한 달 동안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애들이 직접 적는 거예요. 글로. 대화체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학부모님, 저만 학교에서 잘할 게 아니라 학부모님도 가정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학부모님이 이거 조금 선생님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조금 학부모님이 좀 불편하신데 라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제가 이렇게 이미 선빵을 쳤잖아요. 학부모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선생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 같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그런 거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선빵을 날리는 이유는 그 자연재해를 없애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제 편이 되어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제가 지도를 했는데 그 지도에 대해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원 건물, 그 계단 건물에서 제 이름이 쓰여진 종이를 불에 태운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조각을 화재 경보기 울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종이 조각을 그 학교에 다니고 계신 학부모님이 사진을 찍은 거죠.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남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 단톡방에 뭐 이 선생님 몇 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 아니냐,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뭐 얘가 불을 태우냐,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편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도 저희 반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선생님 그럴 사람 아니다,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다 하고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두면 그 자연재해 같은 사건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든든한 뒷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성교육이나 이렇게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수업을 할 때 사전 설문을 하면 좋고요. 또 학부모 상담 전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특히 많으신지 설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설문하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받아들이는 게 되게 커요. 이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준다고? 이 작은 부분으로 학부모님들을 확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학생 상담법인데요. 학생 상담으로도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학생 상담은 문제를 구분 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문제를 구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말 나의 상담이 필요한 문제인지 또는 나의 상담이 필요 없이도 해결될 문제인지를 구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누가 때려요, 뭐 누가 놀려요 이런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했니? 너를 괴롭힌 친구한테 불편하다고 얘기했니? 그러면 아니요 라고 하면 가서 얘기해 라고 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하지 마가 아니라 제대로 너의 감정을 이야기했니? 하고 평화존으로 가서 부드럽게 먼저 너의 의사를 이야기해봐 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애들이 뭐야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우리 일 해결 안 해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쳤을 때는 또 누구보다 호들갑 떨면서 다친 거야? 막 하면서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아 선생님이 큰일에는 크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그럼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저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는 이 정도 상담에서 그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평화존에 가면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 스스로 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존이고요. 이제 고자질과 알리기를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상담 종이가 있습니다. 이 상담 종이를 쓰면 사건에 대해서 애들이 빼곡히 적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가라앉고 쓰다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네? 이런 거를 아이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 반에 이거를 한 10장씩 쓰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한 번도 가지고 온 적은 없어요. 이제 쓰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규칙. 이 규칙 중에서도 이제 그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담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썼는데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종이에 보면은 종이를 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서로 다퉈서 상담 종이를 쓴 걸 가지고 오면은 어떤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보면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상담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가장 어려운 고학년 여학생 상담법인 것 같아요. 저도 고학년 여학생 시절을 겪어봤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일단 초기에 선생님이 어떤 무리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학생들을 개별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세요.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아까 그 문서와 같이 아이들이 적어보거나 적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 하면 저는 무조건 개별 상담은 녹음을 합니다.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 대화를 까먹으면 너한테 불리하게 선생님이 기억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녹음을 할게 라고 하면 녹음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훈계용으로 단체 상담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얘 죽어도 다시 보기 싫은데요. 그래도 단체 상담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단체 상담 때 아이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상담을 티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운명처럼 캠토 티타임. 이제 아이들이 상담을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저와 함께 좀 문제를 풀어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잘 이야기해보자 하는 시간이면 좋겠어서 티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학기 한 중반 정도부터 개별적으로 티타임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상담 자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선생님들이 사실은 시간도 내셔야 되고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필요하신 경우에만. 두 번째는 교환일기인데요. 아까 아침에 썼던 교환일기를 저는 그 주제에 대해서 써도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는 써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고학년 여학생들은 진짜 많이 자기 고민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비밀 편지를 주고받듯이 해서 이 상담에 대한 무서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 상담을 했을 때도 애들이 선생님은 분명 내 편 안 들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단체 상담을 한 결과인데요. 이 오른쪽이 단체 상담을 할 때는 이제 내가 잘못한 거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무조건 약속을 같이 합니다. 네, 고학년 여학생들이랑 하는 약속이 요 세 가지, 제가 꼭 말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싫어하는 사람이랑도 지낼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또 제 썰을 풀어줍니다. 대학생 때 선생님 X가 있었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조별 과제를 해야 됐어. 선생님이 얼마나 껄끄러웠겠니?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니?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도망갔으면
될까? 다른 조언들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껄끄러운 사람과도 공식적인 일은 해 나가야 된다. 근데 학교는 너희들이 친구를 사귀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요거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 감정과 매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싫어하는 감정과 그 아이한테 해야 하는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를 막 대놓고 저격할 권리는 없어. 내가 얘한테 대놓고 싫어한다고 막 핀잔을 주거나 싫어한다고 욕을 할 권리는 없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옆반 선생님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교장 선생님과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가서 안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 우리 인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생활을 너희들이 배우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바로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뒷담화. 두 번째, 귓속말. 세 번째, 저격. 요 세 가지는 너희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불만이 있어도 했든 안 돼. 이 세 가지를 하는 순간 너희들은 모든 잘못을 너희의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제 경험담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고학년 여학생들이 또 굉장히 감정이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보여준 짤이 요 두 개거든요. 요 두 개 이제 애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어른들도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건데 너희들이 지금부터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이거를 선생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아 선생님이 진짜로 이게 필요해서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수렴을 합니다. 선생님들께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꿀팁은 다 드렸고 이야기를 듣고 나다 보면 오히려 또 되게 마음이 무거워진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짧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루틴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사의 가장 최대 장점이 저는 1년 1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내가 올해 뭐가 부족했는지 뭐를 개선해야 될지를 적어 놓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건데요. 제가 네모친 저거 있죠. 지금 저거 안 해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 자석 붙이는 거는 별로 애들이 효과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컴퓨터에 써놓은 게 애들이 더 잘 봐서 지금 저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개선해 나가는 거. 그래서 루틴을 꼭 반복해야 돼, 지켜야 돼 이렇게 강박 가지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통제 못할 상황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요인 중에 그 자연재해 같은 아이들, 자연재해 같은 학부모님들 있어요. 그런 상황이 절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거를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근데 계속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자주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종이 이야기인데요. 종이를 편 상태로 깨끗하게 빳빳하게 편 상태로 던지면 멀리 안 나가죠. 근데 이 종이를 공처럼 구겨가지고 던지면 멀리 휙 나갑니다. 저희 인간의 스트레스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는 받고 이거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좋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관리해 나가면서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때문에 이거를 막 풀어야 돼,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화면에 뜨지 않아서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김창완 시인님이 이제 라디오에서 했던 말인데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요, 날씨 같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 완전 훨훨 날 것 같아. 근데 어떤 날은 지치기도 하고, 근데 이 막 지치기도 한 날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날씨 같아서 화창할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날은 또 행복한 날이다가도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만약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태라고 하신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아이들과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이 교실에서 저와 함께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분이
OHP 필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그 역할 설명하실 때 네. 교실을 부탁해라는 그 화면에서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네. 네, 혹시 OHP 필름이 맞나요? 네, OHP 필름 맞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제 그 종이 위에다가는 그 청소해야 될 구역을 써놓고 빈칸을 만들어둬요. 그리고 그 위에 OHP 필름을 깝니다. 그리고 그 OHP 필름 위에다가는 보드 마카로 아이들 번호를 적어요. 그럼 그 번호를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위에는 또 그 두꺼운 PP판 같은 걸 깝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도 아이들이 보드 마카로 자기 청소가 끝났을 때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코팅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고, 이제 그 OHP 필름으로 보드 마카를 하니까 아이들을 저희 그 1인 인력 할 때 그걸 옮기는 친구도 있거든요. 쉽게 지워져서 아주 좋더라고요. 꼭 활용해 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아까 또 이게 중학교에 적응하기는 살짝 어렵겠지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이걸 조금 바꿔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혹시 그 루틴이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제가 가장 저학년을 맡아본 경험이 3학년이거든요. 아마 1학년, 2학년은 이 루틴을 훨씬 단순화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학년 학생들은 뭐 실내화를 제자리에 넣는 거, 막 급식판을 바르게 드는 거 이런 것부터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욕심을 버리시고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루틴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중학생들은 그 자치부서 같은 거나 오히려 저는 중학생들이 이 루틴을 활용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보다 적응을 빨리 하고,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되게 독립적이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몇 개 틀을 주시고 이거 너희들이 해봐 하고 던져주면 오히려 초등학생 아이들보다 더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제 미처 하시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 티타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 소통방에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생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최희주 선생님을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제 저희 주제가 스트레스 리스였는데요. 저희들이 살면서 또 교실에서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이 받는 환경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스트레스를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해 나가면서 스트레스를 또 받는 곳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면서 저희 같이 올해 행복한 교직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